안녕하십니까. 소수성 국어학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국어 맞춤법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부모님도 함께 시청하시면 아주 좋을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려운 맞춤법 조항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어원 이야기도 곁들여가면서 원리 위주로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들리는 단어 10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답은 종이에 따로 기록하셔도 좋고 그냥 머리로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김치찌개가 맞나요? 김치찌개가 맞나요? 아이가 맞나요? 어이가 맞나요? 2번 좀 많은데요. 베개가 맞나요? 벼개가 맞나요? 비계 아닌가요? 3번 설거지가 맞나요? 설거지가 맞나요? 오뚜기가 맞나요? 오뚜기가 맞나요? 떡볶이 어떤 게 맞나요? 깍두기 어떤 게 맞나요? 잡담을 상가합시다가 맞나요? 상갑시다가 맞나요?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가 맞나요? 바래가 맞나요? 무농사가 잘 됐나요? 무농사가 잘 됐나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인가요? 설렘인가요? 자, 정리할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이 문제들을 다 맞춘 학생은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다 맞춘 학생도 있었습니다. 혹시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너무 실망 마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점과 설명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김치찌개. 이거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김치찌개가 맞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이거 어이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죠? 예.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주목해야 될 지식이 있는데요. 자, 보면 감은 전미사, 개와 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도구를 의미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연장, 기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간단한 도구 같은 경우는 지우개, 덮개, 쓰개, 가리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는 요 뜻 말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자면 특성을 지닌 사람에도 개를 씁니다. 자,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오줌싸게 되겠죠. 오줌싸, 어이 아닙니다. 아입니다. 물론 농사기도 되겠죠. 그리고 코 흘리게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찌개는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찌개는 뭐뭐 하는 무엇 정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장 기구 같은 경우는 예시가 집게, 그 다음에 지게 같은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와 개의 구별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특히 두 번째, 연장기구 같은 경우는 어이로도 쓰이지만 뒤집개 같은 경우는 아이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자,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옛말에서 현대로 오면서 그 표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웬만한 건 다 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장은 개는 어떤 연장일 때 개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요것도 연장으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개의 의미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그 김치하고 찌개 어원을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들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요. 또 제가 설명해드리는 게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강의에서는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예시, 그리고 학생들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예시들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김치 같은 경우, 뭐, 중국 고서 시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함체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는 딤체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딤체는 냉장고 이름이 아니고요. 저쪽에 이렇게, 침체라는 한자어에서 왔습니다. 자, 침자는 그 침몰, 가라앉다라는 뜻입니다. 채는 채소겠죠? 그래서 채소를 물에 가라앉히다, 소금물에 가라앉힌 절인 채소, 뭐 여기서 김치가 유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가장 보편적인 주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찌개 같은 경우는 그 김치보다 훨씬 더 주장이 다양합니다. 자, 요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찌개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찌다에서 왔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저희 학원 블로그에 소개시켜드린 그 한성호 선생님이 쓰신 우리 음식의 언어라는 책에는 요 의견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히라는 말에서 왔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디히는 김치, 채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찌개는 요 의견에 따른다면 김치로 만든 무엇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지지다에서 왔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지다는 그 불가능이 된 요리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찌다를 포함해서 굽다, 튀기다, 볶다, 부치다, 익히다, 끓이다, 뭐 뜸들이다, 조리다, 뭐 이런 예들처럼 지지다도 불가능이 요리 용어입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게 방언은 앞에 지자 붙이면 지방언, 사투리 되겠죠. 그러니까 항해도 사투리에 찌개를 찌지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경도 사투리입니다. 항해도 사투리는 지지개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아마 지지다라는 데서 오지 않았나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지지리다가 들어간 표현 중에 장을 지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장을 지지다, 손에 장을 지지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때는 요 장의 의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요게 된장, 간장을 의미하면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한 요 지지다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내가 손에다가 된장, 간장을 끓이겠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런데 요 장이 그 손바닥 장자, 그러니까 장풍할 때 장자. 장풍은 긴 바람이 아니고요, 손에서 나오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을 불로 지지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김치찌개가 맞다 설명했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개는 연장이 아니죠. 그래서 개자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이런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베다의 의미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베다 같은 경우는 자르다, 칼로 베다 할 때, 고베다 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요 문제의 정답 받치다 할 때 그것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요 베다 같은 경우는 새끼를 베다, 그리고 뭐 냄새가 배다, 요럴 때는 이렇게 쓰고. 자, 학생들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이게 촘촘하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개 심었다 이런 거는 거리가 가깝게 촘촘하게 심었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글 맞춤법 1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수업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지만 여러분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모순되게 보입니다. 왜 이게 모순처럼 들리냐면 도대체 소리대로 쓰라는 건지 어법에 맞게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소리대로 쓰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어법에 맞게 쓰는 게 편한가요? 예, 소리대로 쓰는 게 편합니다. 만약 소리대로 쓴다가 규칙이라면 받아쓰기 시험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리대로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목걸이 했어 할 때 목걸이를 이렇게 소리대로 쓰면 혼동이 옵니다. 목이 아팠다는 건지 목걸이를 샀다는 건지 혼란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맞춤법 조항에 따라 알아먹을 수 있는 거는 어법에 맞게 쓰고 어법에 맞게 써도 못 알아먹는 거는 그냥 소리대로 쓰자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 이건 스님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문법에는 예외는 많습니다. 자, 그래도 그 맞춤법 1항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요 말을 꼭 기억합시다.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어법에 맞게 쓰자. 중요한 원리입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요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소리대로 썼고 어법에 맞게 썼죠. 설걷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나요? 예, 설걷다는 뜻을 모르죠? 이렇게 써봤자 설걷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기 편하게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뚜기, 오뚝하다라는 뜻이 있죠? 코가 오뚝하다는 뜻도 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뚝이 일어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법에 맞겠습니다. 오뚝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쉽습니다. 떡볶이라고 쓰면 떡을 볶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헷갈립니다. 특히 어떤 게 헷갈리냐면 깍두기와 깍두기가 헷갈립니다.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 2015년 수능 B형 13번 문제 보기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법에 맞게 써야 할까요? 아니면 소리대로 쓸까요? 일단 맞춤법 조항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항에 무엇 하다 무엇 거리다가 붙는 어근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뚝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홀쭉이 소리대로 쓸까요? 원형을 밝힐까요? 홀쭉하다 뜻이 있죠. 그다음 홀쭉이는 홀쭉한 거죠. 이럴 때는 홀쭉이 어법에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깍두기는 어떻게 쓸까요? 깍두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소리대로 씁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조금 단단한 물건을 대중 없이 썬다라는 뜻을 가진 깍두꺼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깍두기가 깍두기에서 왔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대로 씁니다. 자, 우리가 먹는 깍두기가 앞서 제가 설명한 대중 없이 썰어서 그래서 깍두기라고 하지 않죠. 깍두기는 무를 그냥 네모나게 썰어서 만든 김치입니다. 그 의미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깍두거리라는 말이 있지만 요 의미와 거리가 있습니다. 소리대로 씁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법 관련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단어는 안 헷갈리는 단어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쉽고 익숙한 단어의 경우를 떠올려 적용해 보는 방법을 선생님은 추천해 봅니다. 자, 10번부터 7번부터 10번까지도 마찬가지로 쉬운 단어 가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번 같은 경우는 상가합시다, 상가합시다. 우리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요. 이거의 기본형은 가, 다입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가다와 활용 양상이 같다고 보면 쉽습니다. 활용이라는 거는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가다 같은 경우 가다, 가고, 가니, 가면, 갑니다, 가요처럼 바뀌죠. 자, 그러면 가다의 경우 갑시다인가요? 아니면 가합시다인가요? 예, 가합시다 말 없죠? 갑시다가 맞고 가합시다는 틀리죠. 삼가다 같은 경우는 갑시다에 앞에 3자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상갑시다가 맞습니다. 상갑시다는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 앞에다가 3자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삼가 주세요가 맞나요? 아니면 삼가 해주세요가 맞나요? 예, 가대로 해보세요. 가주세요가 맞나요? 가해주세요가 맞나요? 쉽죠? 틀렸습니다. 얘가 맞겠죠? 가주세요 앞에 3자 붙이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상가다는 가다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래. 어떤 게 맞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기본형이 다이죠. 그죠? 예. 가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가다 같은 경우는 어간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가죠. 만약에 가에 뒤에 아가 오면 우리가 가아라고 쓰나요? 아니요. 가라고 바꾸죠. 그죠? 예. 바라다 해볼까요? 바라다에서 바라 플러스 아이면 바라아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겠나요? 바라 이렇게 쓰겠죠. 예. 그리고 이 바래 같은 경우는 빛이 바래다 할 때 그 바래다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바라가 맞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저는 이 말도 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표준어 규정은 바뀝니다. 그 다양한 양상으로 바뀌는데요. 뭐 다른 말로 대체되기도 하고 표준어가 둘 이상인 복수 표준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바뀐 두 개를 소개하자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짜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같은 경우도 바뀌었습니다. 표준어 규정이. 자, 원래는 표준어가 자장면입니다. 짜장면은 비표준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짜장면 하니까 자장면도 맞고 짜장면도 맞은 복수 표준어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장면 같은 경우는 자, 어디서 왔나 하면 작장면에서 왔습니다. 작장면의 뜻은 장은 장이고요. 작은 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볶은 면이 작장면, 이게 자장면이 된 겁니다. 뭐 여기서 장은 된장 간장이 아니고 그 단무지를 찍어 먹는 그런 장을 말합니다. 단무지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단무지의 일본 말이 닭구왕이죠. 네, 발음이 비슷해서 단무지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닭구왕은 일본의 그 스님 이름입니다. 한자로 택암이라고 쓰는데요. 그 택암을 일본어로 닭구왕이라고 있습니다. 닭구왕은 그러니까 이분이 닭구왕 스님이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찬 없이 밥만 먹는 게 안타까워서 자기가 개발한 음식입니다. 그 이름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그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손자 도쿠가와 이에마스가 직접 먹어보고 앞으로 이 음식은 닭광이라고 부르가 있어 그래서 닭광이 됐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라는 단어도 그 맞춤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너무라는 부사어는 부정적인 의미에만 쓰였습니다. 너무 맵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좋다는 틀린 표현이었는데요. 자, 근데 사람들이 너무 틀려서 그냥 긍정적인 의미에도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맞춤법을 고쳤습니다. 이것처럼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바라가 아니라가 바래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되거나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바래가 아니고 바라가 맞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무우 같은 경우도 바뀐 예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무우가 맞는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무가 맞는 표현입니다. 복수 표준 아닙니다. 이거는 교체된 겁니다. 무우라고 하니까 똑같은 모음이 연속되니까 사람들이 무라고 발음을 했겠죠. 예. 요거는 열무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열무 김치 할 때 열무. 우리 열무라고 부르지, 열무우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무가 맞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열무는 열인무의 준말입니다. 열인무는, 그러니까 열무는 총각무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잎이 여리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작죠. 자, 그래서 총각무보다 뿌리가 작고 잎이 여린 무다. 이래서 열무가 됐고요. 총각무 할 때 이 총각 같은 경우도 한자처럼 보이는데, 우리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자입니다. 요 총자가 총 몇 명 할 때 그 총자입니다. 다 총자인데요. 그 글자의 뜻이 다른 의미로 상투짤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고 상투짜다 이런 의미고요. 각자는 아시는 학생이 있을 건데 뿔각자입니다. 그래서 총각은 원래 뿔처럼 짠 상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유법으로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대유법은 작은 사물 하나가 전체를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비유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설레임이 맞나요? 설렘이 맞나요? 이건 역시 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기본형이 설레다죠. 예. 그 다음에 가다는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간데, 가다를 명사형으로 만들 때 우리 감이라고 하나요? 가임이라고 하나요? 쉽죠? 틀렸습니다. 감이라고 하죠. 어간 뒤에 미음만 붙구나. 그러면 설레다는 어간 뒤에 미음이 붙어야 되겠네. 그러면 설렘이 맞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설렘이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름이라고 해서 맞는 거 아닙니다. 노래 가사인데 노래 가사라고 해서 맞는 거 아닙니다. 상표명이라고 해서 맞는 거 아닙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10개 준비해 봤는데요. 2편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은 게인데요, 그쵸? 예. 그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맞습니다. 자, 베개 마찬가지로 도구니까 아이를 써야 되고, 베다는 어이 이렇게 씁니다. 자, 3번 설거지 설걷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습니다. 오뚝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뚝이 어법이 맞게 적습니다. 자, 떡볶이 떡을 볶는 거기 때문에 어법이 맞게 적습니다. 깍둑거리다는 말이 있지만 깍두기하고 의미가 멀기 때문에 소리대로 깍두기라고 적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7번 상 갑시다가 맞죠? 가다하고 똑같죠? 갑시다에 3자 붙이면 됩니다. 8번 잘되기를 바라가 맞습니다. 바라아에서 아가 탈락했습니다. 자, 9번 무로 바뀌었습니다. 무에서. 자, 설렘이 맞습니다. 가임이 아니라 감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